퇴직이 가까워지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십니다. 이제는 새 집으로 한번 옮겨볼까? 오래된 집보다 새 집이 더 안전하고 편하지 않겠나? 깨끗한 복도와 반짝이는 현관문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의 노후도 환하게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 집으로 이사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집이 노후에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세 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 집이면 괜찮을 줄 알았다가 오히려 노후가 더 불안해진 경우를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덜 후회할 수 있을지 차분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랫동안 큰 아파트에서 살아온 한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님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살던 넓은 집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방이 여러 개이고 거실도 넓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참 좋아서 이 집만큼 편한 곳이 없다고 늘 생각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까지 먼저 떠나보냈지만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떠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가 첫 번째 선택의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몇 해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집도 익숙하고 동네도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집이 너무 넓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방은 한두 개뿐인데 쓰지 않는 방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불을 켤 일도 없는 방들에 먼지가 쌓이고 창문은 점점 닫힌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걸레질을 한 번만 해도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청소를 미루다 보니 집 안 곳곳이 점점 어두워지고 정리가 되지 않으니 마음까지 어지러워졌습니다. 빈 방에 들어갈 때마다 괜히 가슴이 허전하고 자신만 이 넓은 집에 남겨진 것 같아 쓸쓸함이 더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살 때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난방비와 관리비가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금과 조금 남은 저축으로 살아가다 보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결국 온 집안을 덮이는 것은 포기하고 거실만 조금 데우고 나머지 공간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난방을 줄이면 줄일수록 관절은 더 아프고 밤마다 다리가 쥐나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외로움과 신체적인 통증이 겹치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와 결국 병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추억의 집이 어느 순간부터 할머님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새 집은 아니었지만 한번 선택한 집을 쉽게 바꾸지 못한 결과가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든 사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꾸는 전원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자연 속에서의 삶을 동경해 오셨습니다. 퇴직을 하면 복잡한 도시를 떠나 공기 좋은 곳에서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겠다는 꿈을 오래 품고 계셨습니다. 결국 배우자와 사별한 뒤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소음과 교통체증이 가득한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산과 들이 어우러진 시골 마을에 집을 구해 이사를 했을 때 처음 몇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몇 번 바뀌자 전혀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미 도시로 떠나고 나이든 어르신 몇 분만 간간히 살고 있었지만 서로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길에서 사람을 마주치는 날보다 하루 종일 아무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다 보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끝나는 날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장을 보려면 차를 몰고 꽤 먼 거리를 나가야 했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버스를 기다려야 했는데 버스는 하루에도 몇 번 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부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응급실은 더 멀리 있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가슴이 답답해져 응급전화를 했는데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온몸으로 실감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혼자 살다가 정말로 혼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라도 내리면 길이 막혀 집에 며칠씩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망이었던 전원 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과 불안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다시 도시로 돌아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집을 팔고 사느라 적지 않은 돈을 잃었습니다. 마음을 끄는 풍경만 보고 선택한 전원집이 노후의 안전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사례입니다. 한 할머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 집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집보다는 새로 지은 집이 더 안전하고 편리할 것이라 믿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선택을 권했습니다. 결국 외관이 깨끗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방범시설도 잘 갖춰진 새 빌라를 선택했습니다. 집안은 최신 구조의 바닥과 벽, 주방까지 반짝거렸고 친척들이 집에 찾아오면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할머님은 나도 이제는 남들처럼 괜찮은 집에서 편하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은 깨끗한데 마음은 점점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된 것은 관리비와 각종 공용시설 비용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연금에 비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공용복도와 엘리베이터 유지비, 보안시설 관리비까지 더해지니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고정 비용은 점점 부담으로 쌓여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 관계였습니다. 빌라에 사는 대부분의 이웃은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와 바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니 얼굴을 마주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도 가볍게 인사 한마디 건네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이름조차 모르는 사이로 지내다 보니 할머님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은 새 것이고 시설은 좋았지만 그 안에서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했습니다. 결국 이분도 다시 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 각종 정리 비용이 더해지며 노후 자금이 다시 한번 줄어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것 같은 새 집이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의 삶은 노후를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집을 선택할 때 겉모습과 이미지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점입니다. 넓은 집, 조용한 전원생활, 깨끗한 신축 빌라. 이 세 단어는 듣기만 해도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혼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집인지,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생활권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내린 선택은 나중에 집을 다시 옮기느라 돈과 마음을 모두 소모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 집이라는 선택이 노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집의 크기부터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혼자 혹은 부부 둘이 살게 되는 노후에는 방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청소해야 할 공간이 많아지고 난방비와 관리비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이 많으면 그 빈 방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키웁니다.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관리가 가능한 크기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음으로는 계단과 층수 그리고 엘리베이터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몇 해 뒤 무릎과 허리가 약해지면 계단 몇 칸이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잦은 고장이나 점검이 반복된다면 높은 층은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너무 높은 층보다는 이동이 수월한 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욕실과 방 사이의 문턱 높이, 손잡이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해 두시면 좋습니다. 노후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병원과 약국까지의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는 늘어나고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 의원이나 약국이 있는지, 큰 병원과 응급실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거리는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망이 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가능한 생활권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처에 복지관이나 경로당, 전통시장, 공원, 도서관,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동네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말을 섞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얼굴이 몇 명만 있어도 외로움의 무게는 크게 줄어듭니다. 집은 혼자여도 동네는 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웃의 기척이 느껴지는 동네와 전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동네의 노후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일상 루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인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가볍게 나갈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 장을 볼 수 있는 시장이나 마트,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카페나 작은 도서관이 주변에 있다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러한 작은 외출들이 쌓여 건강을 지키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집 밖으로 나갈 곳이 마땅치 않은 동네에 살면 점점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몸과 마음이 함께 굳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관리비와 난방비 같은 유지비입니다. 새로 지은 집은 깨끗하고 시설이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관리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소득 구조를 생각하면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꼭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관리비가 과도하면 결국 건강관리나 식비와 같은 필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곧 삶의 질 전체를 떨어뜨립니다. 겉으로 화려한 집보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집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거리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먼 곳에 살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거리, 걸어서 오갈 수 있거나 짧은 이동으로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이상적입니다. 새 집을 고르는 일은 단순히 예쁜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10년 그 이후의 삶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지금 익숙함 때문에 혹은 겉으로 보기 좋은 모습 때문에 섣부르게 결정하셨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몸이 더 약해졌을 때도 이 집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 갑자기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 만약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준비할 수 있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 집을 떠올리며 노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집이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노후를 무너뜨리는 선택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집의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몸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인간관계의 구조도 달라지기 때문에 집이 갖추어야 할 조건 역시 완전히 새롭게 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외관이 깨끗하고 편의시설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집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노후의 집은 젊을 때의 집과 목적이 다르고 그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새 집으로 이사했음에도 불안과 고립과 경제 부담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노후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의 첫 번째는 이동성의 확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은 예전 같지 않고 근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몇 계단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어느 날부터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잦은 고장이나 점검이 반복되면 실제 이동은 계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높은 층은 비상 상황에서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 주택을 선택할 때는 엘리베이터의 상태와 건물의 유지 관리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층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이 편안해야만 외출이 자연스러워지고 외출이 자연스러워야만 활동성과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동성이 무너지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관계가 줄어들면 건강과 정서 역시 함께 약해집니다. 작은 층수 차이가 노후 전체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접근성의 재설계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갑작스러운 건강의 변화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도 어느 날 어지러움이나 흉통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순간에는 몇 분 몇 초가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병원과 응급실까지의 거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지, 약국이 가까운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쉬운지 하루의 실제 동선을 떠올리며 하나씩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시기가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므로 병원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곧 노후의 안전망이 탄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후 주거 선택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 새 집에서의 삶이 불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유지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집은 외관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지출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새 건물은 깔끔하고 편리하지만 그만큼 관리비와 공용시설 유지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젊을 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비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생활 전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난방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문 단열 상태가 좋지 않거나 구조적으로 난방 효율이 낮은 집은 겨울마다 큰 지출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지출은 결국 건강관리나 식비와 같은 필수 비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노후의 집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하고 그 기준은 예쁘고 깨끗한 집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이 안정적이어야 진정한 노후의 안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생활권의 밀도에 대한 점검입니다. 노후에는 하루의 의미가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웃이 적고 주변이 조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선택하시면 시간이 지나 외로움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척이 있는 동네, 걸어서 갈 수 있는 시장과 카페와 공원이 있는 동네가 노년의 삶에는 훨씬 더 적합합니다. 복지관과 경로당은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니라 정서적 안전망이 되어주는 공간입니다.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의 관계망이 가까이 있어야 고립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동네를 선택하면 마음은 빠르게 고립되고 그 고립은 건강과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집의 외관보다 집이 놓인 동네의 숨결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하루의 시간 구조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지, 시장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지,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작은 카페가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일상의 작은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외출할 이유가 많아질수록 몸은 더 건강해지고 마음은 더 안정됩니다. 반대로 외출하기 어렵거나 마땅히 갈 곳이 없으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의 기능과 정서적 에너지는 약해집니다. 작은 일상은 결코 작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동선이 노후의 전체적인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집 안팎의 물리적 안전입니다. 오래된 집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새 집도 구조적으로 노년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욕실 바닥의 재질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손잡이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 문턱이 높아 넘어질 위험은 없는지, 집안의 조명이 어둡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노년의 낙상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내뿐 아니라 골목길의 밝기나 주변 환경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네가 너무 어둡거나 늦은 시간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면 자연스럽게 외출이 줄어들고 생활이 더욱 움츠러듭니다. 작은 위험 요소들이 모여 노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공간의 물리적 안전성은 반드시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거리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대 간의 생활 패턴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살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거리. 이 균형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걸어서 방문할 수 있거나 짧은 이동으로 왕래가 가능한 위치라면 서로가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독립성과 안전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후의 집은 크게 멋진 집이 아니어도 되고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나의 몸과 마음과 재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편해서 그냥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익숙함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켜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차분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몸이 더 약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었을 때도 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내용이 새 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후의 삶을 지키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하오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지금 사시는 집에서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앞으로는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또 다른 분들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